네, 투자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호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오랜만에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풋 없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낮아지면서 시장이 조금 놀란 것 같아요. 엔비디아 안 그래도 이 수출 통제 때문에 안 그래도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매크로적인 이슈까지 겸해지면서 나스닥이 3% 급락. 하지만 국내 증시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주 바닥인가. 왜냐하면 나스닥이 3% 보통 급락하면 국내 반도체 투톱이 조정을 받기 마련인데요. 네. 조정도 안 받고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제는 정말 찐 바닥인 것인가.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가격대는 매수해도 괜찮은 타점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먼저 좀 누운 게 있죠. 어제 좀 미리 빠진 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장중에 좀 미국 선물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네. 지수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상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파월 의장의 연준 푸심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여러 인물들의 발언 자체가 지금 사실 이제 단정지어서 좀 전망을 안 하고 예측을 하지 않고요. 모든 것들을 이제 상황을 좀 보면서 좀 접근하려는 좀 그런 스탠스가 많이 보입니다. 이를테면 월가의 뭐 이제 주요 이코노미스트들도 요즘에는 뚜렷한 전망을 내세우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기업들도 실적 가이던스를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시하지 않는다든지 아직 이제 불확실성이 좀 가득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떤 이슈의 중심에는 항상 이제 트럼프가 있었고요. 그런 이제 그 트럼프의 이슈로 우리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든 미국이 반응을 하든 그 후속작용으로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 순간에서 어느 정도 지수 정도의 그 범위의 매칭은 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반도체 투톱이 좀 선전하는 이유는 어제 일단 선조정을 받은 부분하고요. 지금 이제 장중에 좀 미국 선물이 올라가는 그런 이유로 좀 심플하게 보셔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끼어들 틈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부분은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미리 반영한 것 같다라고 하셨고 매수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매력적인 섹터인지 왜냐하면 지금 뭐 오늘 조선방산도 굉장히 견고하고요. 중국발 이슈로 화장품 쪽까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대한 그 업황의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좀 있는지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네. 오늘도 의견이 달라지셨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 안 달라졌고요. 같습니까? 여전히 뭐 반도체는 뭐 조정 시의 매수가 지속 유효하다는 뭐 말씀은 여러 차례 계속 드리고 있고 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방산이 좋은 이유는 반도체가 못 가니까 이리 가는 거잖아요. 그럼 반도체가 가면 조선방산이 어떻게 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물음표를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팩트를 볼게요. 지금 반도체가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 때문이에요. 그죠? 트럼프 때문이고 그걸 떼놓고 나서 본연의 어떤 본질적인 모멘텀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예상치보다 훨씬 좋았죠. 네. 자, 디램 가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지금 13% 이상 올라오고 있죠. 업황 개선 되고 있죠. 그런데 왜 반도체주가 못 가냐? 트럼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트럼프 리스크가 완화되면 반도체는 언제든 분노의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지금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죠. 업황도 좋아지고 있죠.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정 시의 저가 매수가 지속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반도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또 대한민국 K증시에서 또 대표적인 또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반도체의 상승 없이 우리가 시장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물론 반도체가 가기 위해선 몇 가지가 필요하죠. 트럼프 리스크가 완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연준에서도 통화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완화적인 힌트를 줘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반도체가 못 가는 대신에 다른 섹터에 지금 수급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수급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됐을 때 반도체는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자, 조정 시에 이거 바겐셀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네. 좀 반도체는 조정 시에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좀 의외로 많이 빠진다. 매수, 그죠? 물론 이제 강하게 좀 반등한다고 했을 때 일부 좀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전 유효하다 보고 네. 있고요. 시장이 반등하면 당연히 주도주로 등극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리스크만 없어지면 랠리를 뛸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소부장단도 강합니다. 한미반도체, TC본도 가격 인상한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6% 급등하는데요. 오늘 소부장단이
조금 더 탄력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버텨주는 모습이라면 소부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이제 탄력이 좋은 모습들, 그게 앞서 말씀드린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당장의 매크로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하방 경직은 있고요, 바닥은 좀 확인했다라는 심리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지는 수급들은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선호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의 모멘텀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린 지금 이제 대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정책주나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쪽에 많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보니까 일견 보더라도 코스닥이 좋아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수급을 밀어 넣어주는 그런 양상이라 볼 수 있고, 지금도 외국인도 우리 시장에 좀 뚜렷한 매스를 보여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반등하더라도 소부장단에서 더 탄력 있는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 한미 반도체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좀 이제 그런 쪽, 예를 들면 HBM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어떤 좀 분석도 있습니다만, 저는 레거시라고 계속 보고 있고요. 제가 레거시를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뭐 일단 디램 가격에 뭐 상승이나 뭐 삼성전자의 호실적 뭐 이런 것도 뭐 깔려 있겠지만, 올해 10월이면 여러분 윈도우 10이 업데이트가 종료가 됩니다. 저는 그 자체로 레거시의 교체 수요를 촉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레거시 반도체 이쪽 뭐 소부장은 뭐 저가에서 뭐 충분히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4월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냐, 5월부터 반영이 될 것이냐,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맞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 반도체는 그냥 조정시 일단 그냥 쫄지 마시고 네. 매수하는 그런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소부장까지 긍정적으로 네. 보셨고요. 매수에 대한 시기보다는 매수 접근이 가능한 섹터다라는 점을 이 시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하시죠. 다음 키워드는 조정 없는 조방전. 일단 전력기기가 최근 들어 조정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살아나려고 꿈틀대고 있고요. 조선과 방사는 너무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사는 또 이재명 전 대표가 뭐 그 대전에 국립과학연구소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을 하면서 이제 AI 다음으로 방사한 업황을 좀 밀어주려는구나라는 움직임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방산 오늘 핫하고 조선은 계속 이 한덕수 대행이 미국과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고점 회복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고가 랠리까지 갈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추세상으로는 뭐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겠습니다만, 뭐 최근에 이제 조선방산이 올라가는 그런 이유는 물론 이제 실적 모멘텀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뭐 조선방산이 선전하는 그 배경은 사실 좀 밸류에이션의 어떤 분석을 좀 넘어서는 그런 좀 수급적인 효과들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고, 또 내러티브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죠. 뭐 가뜩이나 이제 관세 우려가 증폭됐을 때 조선방산이 요즘에 이제 거의 조건 반사로 움직이죠. 네. 시장이 뭐 트럼프의 어떤 관세 우려를 흔들릴 때 어김없이 조선방산 쪽으로 수급이 몰려갑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수급적인 효과, 그 내러티브적인 효과.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결국에 이제 트럼프 정부와 이제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유력 후보들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내러티브가 이제 붙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선방산의 그런 상승은 역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좀 대변되는 그런 성격이었죠. 그리고 또 시장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가 못 가다 보니까 또 수급이 이쪽으로 우회해서 좀 네. 들어가는 그런 효과들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보죠. 그렇다면 반대급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되면서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섹터들이 본격적인 반등에 나섰을 때도 조선방산이 꼿꼿한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가 만약에 랠리를 시작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트럼프 관세 우려가 완화되는 국면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반대급부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부터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건 이제 좀 약간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거보다 더 경계하는 거는, 여전히 우리 시장은 여러분들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꾸 조선방산에 가두려는 논리들이 아직 가득해요. 저는 벗어나고 싶은데 아직도 뭐 물론 이제 저도 방송 나오면 여전히 조선방산이 핫 이슈고, 또 그런 이슈들을 저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선방산이 아니더라도 수익의 기회가 굉장히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저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반도체의 가격 메리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또 이제 정책 테마나 이런 쪽, 그리고 지금 조선방산이 조금 더 힘을 받는 이유도 바로 그 조기 대선 모드에서 오는 예를 들면 이제 외교적인 어떤 채널의 복원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시야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는 수익의 기회는 더 많을 텐데 네. 왜 자꾸 지금도 조선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리에 좀 우리가 두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깊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릴게요. 더 많은 곳에 기회가 있다라고 보셨고요. 물론 내러티브가 잘 형성되어 있는 네. 섹터긴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전력 설비는 어떻습니까? LS 일렉트릭이 텍사스 공장 이제 가동을 시작한다라는 보도도 전해졌고요. 아무래도 이 전력 기기 쪽은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 어김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도 좀 있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보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뭐 LS 일렉트릭이 뭐 공장 가동한 거는 뭐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하지만 오를 때는 이것저것 다 확대 재생산을 하는 뭐 그런 시장의 심리겠죠. 하지만 전 최근에 전력기계 반등은요. 또 심플하게 설명드리게 저는 원전주랑 지금 동조화되고 있다 봅니다. 저는 원전주가 좋아요. 네. 원전주가 좋은데 원전주하고 여러분 전력기기 쪽 한번 차트 한번 겹쳐서 보시게 되면 원전주와 지금 동조화되고 있는 이런 좀 특징들이 발견이 되는데, 자, 전력기기는 이전에도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모멘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인한 전력기기의 수요 증가가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네. 두 번째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었던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에 대한 그런 두 가지 모멘텀이 큰 간판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어쨌건 엔비디아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요. 물론 이거 트럼프 관세 우려도 있겠지만 또 그 이전에는 데이터 센터 투자를 뭐 취소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쪽에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엔비디아를 위시한 데이터 센터 쪽의 모멘텀이 전력기기에 반영이 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가 그동안 이제 한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원전주가 상승하니까 그래도 거기에 좀 엮여가지고 동조화돼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감지가 되죠. 그럼 심플하게 결론을 내려볼게요. 과거에 데이터 센터 소형 원전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양수겸장할 때의 전력기기와 지금 원전주와 동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나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은 좀 불확실한 이런 상황이라면 물론 단계 조정을 많이 받아서 낙폭과대했다는 저가 매수는 전 유효하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는. 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상단은 그 두 가지 양수 겸장이 다 됐을 때와 지금은 한쪽만 있을 때의 상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 전력기계 매수 타이밍은 좋다라고 보지만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강한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한쪽 모멘텀이 현재로서 물음표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감안하시면서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하시면 제법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 하셨고요.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관세 회피와 호실적을 담당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수출이 너무 잘 나오는 음식료부터 이 중국 소비의 영향 그리고 미국에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화장품주까지 오늘 주가 흐름 너무 좋습니다. 일단 화장품주부터 보자면 미국의 공장이 있는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오늘 시세가 고스란히 좀 주가 반영되고 있잖아요. 이쪽에 대한 상승세. 일단 부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격적 메리트 바닥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좀 추세 상승을 한다라고 봐도 될런지 아니면 단순 그냥 관세 리스크 잠깐 활용해서 올라가는 네. 단기 반등일까요? 결국에 트럼프 트레이드의 이제 앞뒷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조선방산 쪽은 수혜 논리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는 뭐 이제 소비주나 뭐 엔터주나 이런 쪽은 무풍지대 논리잖아요. 결국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선을 그어놨을 때 수혜 쪽과 무풍지대 쪽이 지금 시장의 한켠에 또아래를 들고서 이제 그쪽 논리에서 지금 시세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관세 우려가 커지면 둘 다 움직이는 그런 동조화되는 특징들은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모멘텀은 좀 다르죠.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그런 어떤 관세 우려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 섹터는 이를테면 여기에다 이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예를 들면 중국의 내수 부양까지 들고 가 있기 때문에 네.
큰 어떤 앵커로 봤을 때는 미국 쪽이냐 중국 쪽이냐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논리에 굳이 갇혀야 된다면, 그래서 그 안에서 굳이 무엇을 해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선방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저는 이쪽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리스크를 제어하면서 수익의 기회를 좀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우리만의 모멘텀인 이 조기 대선 모드가 어쨌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게 되면 선거 자금이 풀리게 되죠. 그 자체도 사실은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 소비 심리를 또 개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정부 기대감까지 곁들여진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 회피 쪽에는 소비주들이 좀 많이 포진을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화장품도 물론 이제 지금의 화장품의 뭐 상승 논리가 뭐 미국의 수출 모멘텀이긴 합니다만, 네. 내수 쪽에서도 화장품은 충분히 그런 쪽의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음식료도 그렇죠, 여행도 그렇죠, 유통도 그렇죠, 섬유의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런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기대할 수 있으면서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저를 철창 안에 딱 가둬가지고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서 너 뭐 할래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이쪽 네. 섹터가 오히려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좀 더 그래도 리스크가 좀 제어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소비주 쪽 좀 눈여겨보시고요. 콘텐츠도 한번 봐야겠죠. 네. 이쪽은 정책 이슈 있는 쪽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그 웹툰 특화 도서관 방문했다라는 소식이고, 그 이제 콘텐츠 IP 쪽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IP 강자잖아요. 네. 웹툰부터 드라마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쪽이 움직이는 건 항상 좀 단기 올 스윙 정도의 움직임이었거든요. 이번에 시세는 좀 어떤 흐름으로 해석하고 계세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정책 테마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K 콘텐츠가 뭐 요망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이돌 같은 엔터 쪽은 뭐 그런 영향력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IP 콘텐츠 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물론 말씀이 나온 김에 드리자면 뭐 일부 이제 그 예를 들면 SMG 엔터 같은 티니팡 이런 것들은 사실 해외 쪽에서도 반응이 있긴 한데, 컨텐츠 전반이 지금 경쟁력을 갖는 구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냥 정책 테마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게임주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게임주가 안 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정책 테마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게임도 이슈가 있긴 했는데, 그럼 네. 그 엔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엔터 쪽은 일단은 뭐 지금 그 빅 아이돌들의 완전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내러티브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공산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다만 이 관세 무풍지대 섹터에서 엔터주는 그래도 유독 좀 가격 부담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은 경계하면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가 매수 가능한지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가 매수 유효하냐? 일단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와줘야 지수가 좀 의미 있는 회복을 보일 텐데요. 네.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계속 거의 행진 수준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 좀 타파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강한지도 모르죠. 코스닥은 그래도 좀 개인 수급 중심으로 시세가 좀 전개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환율이 급전직하로 떨어졌는데 왜 외국인이 안 사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질문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한 게, 지금 원화 강세의 배경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미국이 저러니까 달러가 약세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환율은 사실 외국인의 매수를 그렇게 자극시킬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여전히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불확실성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수의 상단을 그렇게 낙관하지 못하는 심리들이 반영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금 학습 효과를 누리고 있잖아요. 트럼프 리스크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저가 매수하면 보통 적중을 한다라는 점만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